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꼭 챙겨봐야 할 것이 바로 올해 주요 경제 이벤트일 텐데요. 올해는 어떤 이벤트들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주요 경제 이벤트여서 올해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전망해야 될지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올해 주식시장 네. 키워드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확실성이라고 꼽아봤습니다. 확실성. 확실성. 왜냐하면 우리가 2019년이 힘들었던 이유는 정말 불확실성에 극에 달했던 그런 한 해였었습니다. 뭐 미중 무역 협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었고, 그렇죠. 뭐 금리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랐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뭐 몰랐었고, 그렇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연초 연말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고요. 진짜 롤러코스터를 탔던 것은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1,130원으로 시작했다가 여름에는 1,220원도 갔다가 다시 연말엔 1,150원.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 하나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2020년은 어쨌거나 우리가 불확실성으로 여겼던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가령 미중 무역 협상은 이제 1단계 이후에 어디로 갈지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게 또 뭐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또 우리 국내에 네. 어떤 종의 향배도 결정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유가 흐름이라든가 혹은 뭐 금리 흐름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네. 예, 연말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국내 증시를 끌어올렸던 게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1, 2월, 1월만 보면 이게 이제 실제인지 아니면 기대감이었는지 확인이 됩니다. 뭐 긍정적으로 확인될수록 좋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확실성이 지배하는 한 해다라는 건데요. 그게 꼭 좋게 확인된다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것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월별로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브렉시트죠. 예, 브렉시트. 영국의 예, EU, 유럽연합 탈퇴. 저게 한 3년 반, 4년간 불확실성의 그렇죠. 뭐 탑3 중에 하나였었는데 하나였죠. 맞습니다. 이제는 1월 30일이면 무조건 더 이상 EU도 연기가 없다라고 네. 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되는데 과연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딜, 뭐 브렉시트인지 이번에도 또 1월 중순부터 난항을 겪게 되는 노딜 브렉시트에 따라서 그야말로 1월 중순 이후가 저재료를 가지고 흔들릴 것 같은데 뭐 다수설은 이제 무난하게 뭐 아름다운 이별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렇죠. 예,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영국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핵심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2분기에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바로 4월 15일 우리의 이 총선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총선 총선이죠.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이요. 예. 우리나라에 뭐 훌륭한 일꾼 뽑는다는 게 중요하죠. 가령 그렇죠. 20대 국회 같은 경우에 뭐 실질적으로 경제 입법, 민생 입법 거의 거의 안 통과가 안 됐으니까요.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저렇게 선거가 있을 때는 테마주들이 요동을 칩니다. 아마 3월, 4월 혹은 그 끝나고도 아마 그 여파가 총선 좀 결과에 있겠죠. 따라서도 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많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는 7월 금통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기 7월. 이제 예, 네. 저 4월도 금통위를 잠깐 언급하고 가면 4월 말이 되면 현재 금통위원 절반 이상이 싹 다 물갈이가 바뀝니다. 되죠. 예, 물갈이가 예. 되는데 그때 비둘기 판지, 매판지를 이제 보고 나오면서 우리가 향후 이 통화 우리 정책의 방향이나. 방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주목해야 할 이벤트도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7월에는 동경, 이 도쿄 네. 올림픽이 그렇죠. 예. 있습니다. 전후로 해서 좀 들썩대는 분위기가 있겠고요. 뭐 올림픽 특수다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가전이라든가 IT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될 것 그렇겠죠. 같고요. 8월에 연준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네. 네. 저 때가 저는 한 해뿐만이 아니라 2021년 이후에 이제 금리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하다. 전반적인. 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저금리가 향후 몇 년 유지될 것이다. 너무나 저금리에 대한 낙관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저 잭슨홀이 저는 큰 어떤 모멘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저금리인지 아니면 진짜 이제는 통화 가지고는 통화 정책은 아니다라는 뭐 또 다른 나올지를 이제 봐야 되겠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7월에서 9월의 중요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2020년 뭐 마지막 분기인 네. 4분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벤트? 11월 3일이죠. 저기 이제 세 번째로 나와 나와 있는데 있네요. 예,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아마 머릿속에 본인의 재선, 그러니까 저 확실시하고 대선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저게 예. 정말 빅 이벤트고 네. 저게 2021년 이후도 이끌고 갈 가장 큰 재료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엄밀히 말해서 올 한 해 가장 큰 재료가 실은 미국 대선입니다. 대선이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지지도에 따라서
좀 약하다 싶으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런 탁구공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11월이 되면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거치겠지만 그렇겠죠. 좋은 또- 쪽으로 거치길 그러게요.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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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기업들 실적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해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실적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올해도 지난해와는 이제 동일한 패턴, 즉 반도체 섹션, 반도체 네. 섹터 외에는 실은 다른 부분은 조금은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우리나라 거의 25% 이상이 지금 반도체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만에 하나 1분기부터 반도체가 살아나는 조짐을 좀 보여준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투톱이 되겠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실적 회복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확인이 됐겠는데 지금 이제 다수설은 특히 외국계 증권사도 무조건 한국 반도체 회복된다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늘 이 소수설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자칫 반도체가 뭐 첫 번째 실적 그러니까 당장 이제 4분기 실적부터 나오게 되겠죠. 1월, 2월 중에. 그때부터 약간 삐걱대기 시작한다면 그동안에 큰 폭으로 올랐던 국내 증시 또 반도체 증시에 뭐 피해를 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 실적에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나오는 IT주의 이 실적이 정말 중요할 텐데 저는 일단 중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이요. 너무나 이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저렇게 한 목소리로 좋게 나온다는 게 오히려. 유일한 좀 단점이어서 저는 네.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자, 놓지 말자라는 쪽에 있습니다. 결국은 뭐 우리 수출이나 무역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죠. 성장과도 관계가 있을 거고. 예, 정확한 게요. 왜 우리나라 뭐 기획재정부가 10월이 바닥이냐, 11월부터 살았느냐? 아마 지금 반도체가 10월에 바닥을 찍었다고 분석을 내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 한해 뭐 2.4%, 뭐 2.5%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1, 2월에 나오는 그때 반도체 예. 향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